깊은 밤,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지 느껴본 적이 있다.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고 차가운 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갈 때 그곳에서는 잊혀진 영혼들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은 기력을 간직한 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절망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각 이야기 속에는 현실과 상상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어둠의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이 이야기를 견딜 수 있을까?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그와 당신의 이야기. 저는 군대를 늦게 간 편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겪은 무렵에도 전 직장생활 중이었고 군대는 계속 미뤄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도망치듯 군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 이야기로 들어봐서 더 이상 군대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 서기 시작하자 마음의 고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술에 절어 살던 날이었죠. 우연이라도 술 약속에 생기면 잡을 먹다 숟가락도 던지고 나가 몸을 나불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평에 있는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 감리교육도 놀러 오려면 놀러 오던 거. 업체에 택시 타고 당장 나가는지. 이 시기에 저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고민이 끊이질 않았는데 제게 가뭄에 감기 같은 연락이었죠. 거기에가 친구가 나랑 가게란 조그만 달랑 주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흔히들 아가씨가 접대해주고 그런 술집인데 친구 녀석이 지배인으로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중에 이벤트였죠. 오늘은 서점도 나가고 얘들도 일하기 싫은 눈치니까 대충 가게 본다고 한번 마셔보자. 오늘은 달려보자고. 이거 내 침은 너 하나뿐인 거 알지? 나 진짜 너밖에 없다. 간이라도 빼달라는 주고 싶은 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잊지 못할 날이 되었던 것도 확실했습니다. 아무튼 가는 내내 실실거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가면은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 아파트 단지 앞 도로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적은반 세근반 하며 문을 열고 들어서 보니 벌써 향연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 아니야. 일로 앉아. 그래, 시우해. 문을 열고 돌아서자 저도 남자인지라 제일 먼저 보인 게 세 명의 여자와 그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남자 셋. 저는 가게 안의 분위기를 둘러보고 그래도 좀 안면이 있는 여자분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너도 질소리 알지? 얘를 이번에 휴가도 왔대. 그래 알지. 오랜만이다 재석아. 그래 오랜만이네. 그리고 여기 은을 용철이라고 내 오른쪽 친구야. 아 그래 반가워. 나 일구라고 해. 그래 반갑다. 요저애들은 뭐 저 보내드리러 속일 필요 없지? 네. 오랜만이네야 이거 딱? 그래 잘 있었지? 군대 먼저 간 친구의 경험담을 전한다거나 옛날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로 시간은 흘러봤고 분위기는 뭐 흔한 술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취기가 돌자 누군가의 제안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로 갔고 다들 노래 부르는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노래도 부를 만큼 불렀던 시라 다들 어느 정도 피곤함에 몸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뭔가 나른한 분위기를 확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이 건너방에서 노래방에 가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팡파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엉덩이 아직도 노래 부를 힘이 있혀?
우리를 초대한 지석이란 친구가 의자에 깊게 기댄 채 짜증나는 듯 한마디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시던 술이나 마시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그 소리가 흠뻑 더 들려왔습니다. 뭘 부풀어? 지석은 귀찮은 듯이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창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도로. 지석은 방문을 열고 손치로 우리 쪽을 쭉 둘러보고는 밤을 다시 한번 보더군요. 저놈의 그거 미쳤노. 그 본적 표지고 지러리로. 지석은 가만으로 들어가 욕을 한 번 짓거리곤 기계를 끄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솔직히 그 일에 대해 크게 신경도 안 썼거니와 했더라도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거랍이죠. 검들, 갑자기 이번엔 펑터리 음악도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감추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순간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기관을 찡그리기 시작하다가 약속한 듯이 그 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리 이걸 누구요? 지석이 그 노래가 나오는 잠으로 가더니 잠문을 세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을 향해 걸어가 강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별거 없더군요. 자만 아무도 틀지 않고 전원을 꺼놓은 지대가 동글 자막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 발보는요. 지속없다. 전에 말이야. 아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뭐? 그때 사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였는데 나 아직 안 하고 있거든. 괜히 지수 찬다고. 서점일? 그때도 이름이야? 세 명의 여자 중 시연이라는 아가씨가 그렇게 나하더군요. 얼굴에 무서운 기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근데 이건 그나마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휴가 나온 진석이라는 친구만 낼까요? 분위기 싸해지네. 야, 별로 아니야. 고자 아니야? 애초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더니 본집 자만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이거 너가 뭐냐? 응? 그러고 보니 독일범 기계가 꽂혀있는 겁니다. 야, 지석아, 일로 와서 이거 전원 꽂은 것 좀 알려줘. 진석의 부름에 자만으로 지석이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때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전원이 꽂혀있는 거고 도장이나 오작동일 거다. 야, 확실하게 전원 떼왔다. 자식 처지는 진짜 귀신이겠지 뭐. 걱정 마, 때려잡게. 지석이와 진석이 자망에서 나오며 전등을 끄고는 의식적으로 잠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순간 화나는 두 소리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크게 들리건 우연찮게도 모두 다 침묵을 유지하던 중이라 그랬을 겁니다. 공허하게 공간을 울리고 그의 냉정을 동탄된 소리. 세 명의 아가씨들은 왠지 울듯한 표정으로 나 겁먹었소를 얼굴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귀신 같은 게 어디에 있냐. 그래, 분위기만 이상해지네. 술 좀 더 줘라, 지석아. 영철이라는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일어났지만 그 분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해 보였습니다. 네, 지신을 본 적이 있는데 더 그만해요 뭐. 그게 뭐봐야 농담이야. 진석이의 전망에 수정이라는 아가씨는 거의 울려고 하더군요. 열 분버리실 격왜 가만히 있는 애를 불려. 아무튼 그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분위기는 서서히 돌아오는 듯했고 너 정실 좀 걷다 올게. 지석이가 일어서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야, 오면서 불 좀 갖다 줘. 영철의 외침을 지석은 들은 건지 안 건지 화장실로 가기 위해 걷는 중이었고 때마침 제 견돈지를 편하게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 본질 방에서 새어나오는 선한 조명이었습니다.
분명히 꺽꺽 끄지 않았나. 그러나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잠의 눈이 떨어져 나갈 듯 엄청 큰 소리를 내며 여러 제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여자들은 모두 진영을 지르고 서로 껴안으며 울음바다가 되었고 머리들은 정말 어리둥절 2명의 여자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뒷모습과 함께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감시와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서 있었습니다. 너 아까 전업 뺀거 확실하냐? 더러워지 10원. 혹시 다른 거 뽑은 거 아냐? 7월 말아 노래로 지지하고 모니터만 꼽혀있는데 둘 다 빼놨다며. 야 너도 가짜. 진석이를 갈아보자. 같이.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꼴린 거 맞냐? 삐? 꼴로 아니지? 너만이 밤쪽으로 시선을 향한 채 서 있는 지석의 표정은 지석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나 군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 겪긴 했는데. 지석은 묘하게 시족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그 감을 응시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다려봐. 내가 한번 데려가 볼게. 느닷없이 영철이가 점쪽으로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요! 거룩 소리를 질러대는 지석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지 뭐. 그럼 가만히 있어 뭐. 말과는 다르게 지석의 표정은 결한 그 자체였습니다. 화장실 가로등 옆에 잊은 건지 지석은 천천히 걸어 그 본지에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알 수 없는 노래 반주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덕분에 아까 돋은 소름이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었기요. 저런 때인 건 내가 확인했을 때 절대 다른 걸 빼진 않았어. 애초에 저런 코드로 구해봐 200억 전품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석은 잠에 거의 다 다가가서는 제껴져 있는 분에 갈아보았습니다. 저 분을 자가 안에서 쳤을 것 같냐? 적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도 이 버릇은 절대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때 마치 저희 말을 듣고 있기라도 하는 듯 조명과 음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무저. 다시 한번 온몸의 서름이 몸을 붕 띄우듯이 타고 올라오더군요. 누군가는 불안한 듯 등 길을 바라보기도 하고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임은 그 자리에서만 이루어질 건 아무도 걸음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지석이었는데 정확한 대상을 찍어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나 얼마 전에 근무 서다가 겪은 이야기인데 이걸 둔버릴 새끼가 지금 그딴 소리로 나오냐? 왜 욕그러고 지랄이야? 뭐 어때? 스릴 있잖아. 하는 소리 그만하고 저놈이 닥치고 있어. 새끼 예민하네. 기석이는 정말 그래 보였습니다. 표정만 봐도 우리 넷 중에 가장 편안해 보이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그 말밖에는 다른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공포. 저건 기석이는 담을 가나보던 방향을 틀어 간의 입구 옆에 있는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철거. 기석이 손을 뻗어 쇠소리를 내며 여러 제끼 번 차단기들이 들어있는 배전환기였습니다. 틱 소리가 나며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일도 내가 방에 들어가 볼게. 기석은 카운터 아래로 고개를 숙여 뭔가를 뒤적이다가 금세 손전등을 들고 잠으로 향했습니다. 휴저, 너는 밥 들어가서 여자애들 보고 괜찮아졌으면 잘부 들어와. 너는 근데 걔들이 들어오려나? 안 오더는 그냥 두고 일단 잘 좀 달래주고 몰리고 쓰면 찾아보고. 알겠어. 지석이는 대답을 하곤 저와 영철을 한 번씩 본 후 고개를 가만으로 돌린 채로 걷다마는 괜히 칼을 쓸며 길듯이 입구를 향해 담아뒀군요.
야, 삐삐라도 한번 보내는 게 낫지 않냐? 쟤들 놀래서 라반으로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을고도 당신은 요즘처럼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일구야, 들어보자. 응? 나? 졸지 말고 따로 들어와. 저를 치는 조각 줘라. 기석은 손정근의 전환을 넣어 가만으로 비추고 노래방 지지 앞으로 걸었습니다. 여, 들고 있어봐. 기석은 기계 옆에 쭈그리고 입고 앉아 손정등을 건네주고 그쪽으로 기출하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기계를 기스듬히 돌렸습니다. 그러자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점선들 같은 것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감옥 그때였습니다. 기석이 나지막한 신음을 듣습니다. 기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같이 기석이 그냥 펄썩 지저앉아버렸습니다. 비온, 흰번 멍한 표정으로 완전히 넋이나방 지석은 저거 봐도 얼굴을 두려움이랑 긁혀가 새겨진 듯 보였습니다. 그 빛이 벽에 반사되어 비춘 기석의 얼굴 윤곽은 그냥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야, 왜 그래? 그때까지 살짝 떨어져 있던 제가 당황하는 지석에게 다가갔고 저는 그제야 흘러나온 점선들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명체에서부터 뭔가가 턱 막히는 감각이 목으로 느껴지고 숨이 멎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옥혀 있었습니다. 전면 빼놨다던 저원 거대에 코드 손잡이 부분에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오리진 누구의 것도 아니 아주 작은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은 손가락 자국이 찍혀있는 채로 코드는 다시 옥혀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격품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후다닥 가만에서 튀어나갔죠. 너야 깜짝이야. 왜 달려나와? 뭔 일 있냐? 입구 쪽으로 들어서던 진석은 자만에서 튀어나오는 저희를 동그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흰 저놈에게 써줄 신경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가 기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까 확실히 코드 똑바로 뽑긴 했어? 뭐? 기석인 제 털어내 오른쪽 위로 눈알을 돌리며 기관을 찌푸리고는 시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잘 기억해봐. 저게 그냥 저절로 꼽혀있을 리는 없잖아. 지들 다시 밀어넣다가 킨 걸 수도 있는 거 아냐? 그렇다고 그 작은 손자국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회로를 과학적으로 돌리기 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진석이가 끼어들어왔습니다. 야, 뭔 일인데? 검을 들어갔는데 아까 뽑아본 코드가 다시 꼽혀있더라. 뭐? 어떻게 그렇게 돼? 야, 이 씨발 군벌이 새끼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래도 승부먹을 뻔했는데 군벌이 새끼가. 얘는 더 예민해졌네. 그럼 진짜 밀어넣다가 다시 덮친 건 아니고? 격기라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약간 정신을 차린 지석의 아래 순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불안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뭔가가 있다. 그러저러 요절들은 빨리도 물어본다. 걔라 밖에 앉아있었어. 울고불고 어디? 뭐 그렇지. 일단으로 앉아있으라고 했어. 그러네. 지석은 많이 지칠 표정이었습니다. 카운터 옆에 있는 간이식 의자에 털썩 앉아 벽에 몸을 파묻듯이 기댔습니다. 나 이거 인수한테 볼 수 없는데. 뭐? 영철이 제일 먼저 튀어나 받은 말을 덧치더군요. 걔가 번 돈이 있어서? 좀 도와준 게 있어. 내일이 가게 계약서 쓰는 말인데 이걸 다임이라고 해야 되냐? 기석이 우리를 바라보며 부럽지만
누구도 쉽게 대답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서정조수 철수거수 이러문들 서정길 새길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그러고는 지석은 기대고 있던 몸을 일으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전으로 들었던 알 수 없는 옛 노래의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뭐지? 그 밤에서 심지어 이번에는 천전의 형 오색 조명도 같이 켜진 채로 말기다. 발끝부터 타오르는 소름에 모두는 경직된 얼굴로 고개만 돌려 서로를 쳐다볼 뿐 얼어붙기라도 한 듯이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아까 다시 갔을 때 호들 다시 끼워 넣은 거냐? 지석이 지석을 갈아보고 그렇습니다. 이제 떼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저 혼자만 지석이 나를 알아듣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지석이가 차장짓 되렸어. 지석이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단기함은 열어진 그대로 대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닷없이 영철이가 말했습니다. 야, 이 정장 어떻게 꺼낸 거야? 뭐 하려고? 저긴 뭐래. 일단 재수없으니까 꺼버려야지. 거기 또 안쪽 벽에가 스위치 있을 거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장의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빛이 사라지고 몇 초가 지났을까. 야, 일로 봐. 영철의 거북이는 목소리를 들은 우리 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야야, 저기 그거. 저거 혹시 나만 버리냐? 우리는 입구 쪽에 우르르 몰려서서 영철이 가르치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 지렁이? 제 머릿속에 가로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겨울철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들 멍청하게 그 아지랑이 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기에? 문득 생각에 왜 라는 것까지 도달하자 갑자기 틈에 오한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한이 느껴진과 동시에 저는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정들 그때였습니다. 진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진석인 부부정하게 제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그때 진석은 갑자기 목을 더 세우더니 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힐 미친 새끼야. 거의 동시에 옆에 있던 지석이 찰로 진석의 가슴 부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는 차에 설월되었다가 그대로 빌리는 느낌이랄까요. 진석인 가슴이 벽지라도 빈 것처럼 제 팔에 밀려 튕겼고 그 모습을 본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홀렸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귀신에 홀린 사람은 신이 장사라는 게 벼랑까지 갔다는 게 하는 지역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있는 힘을 다해 진석이 뺨을 후려 갈겼거든요. 제정신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때려버렸으니까요. 뭐야? 초전없던 눈이 순간 돌아오며 더럽 소리를 지르고 저를 쳐다보는 지석이. 지석이 그 와중에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싸대기를 때려? 지석은 처음엔 저를 표출하는 듯 하더니 그러다가 움직임을 멈추고 주춤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아까 몸에 있었는데. 그때 바깥쪽에 가장 가깝던 영철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석의 칼목을 채듯이 잡고는 끌고 나갔습니다. 야, 너 손대서 본 귀신이 여기까지 붙어왔나 보다. 뭔 소리야? 일단 닥치고 얼른 나가자.
그렇게 영철과 지석은 밖으로 나갔고 길 따라 기석과 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휙휙 돌아보려 했는데 돌아보지 마. 기석이 제 어깨를 툭 치듯이 밀고는 굳은 자세로 걸어나갔습니다. 아지랑이. 뜨거운 주전자 위에 피어나는 정말 그 아지랑이 같은 보쌈. 노래방 지제가 가열되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 자리에 있던 4명 모두가 확연히 볼 수 있었던 그 일렁거림.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빠. 저는 사비는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희연이라는 아가씨가 기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근처라. 일단은 이대로 문 닫고 내일 밝으면 다시 오자. 나도 지금 정신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영신 묻는 그녀는 잠잠해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주위에 서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분위기 우울한 상태에서 두평 먹자골목으로 가서 한 잔을 더 지으렸고 새벽 4시 정도가 되었어야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로 집에 안 가고 왜 그곳을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후일담이라면 기석인 그 제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잠이 좀 센 친구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없지만 두평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연이란 아가씨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그리고 가끔 놀러가면 그 녀석은 웃으면서 잘도 그때 이야기를 하네요. 이놈도 참 정사만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는 비밀과 슬픔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즐기셨다면 꼭 별표 한밤중의 울음소리 별표를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숨겨진 공포는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꿈 꾸지 마세요.